안녕하세요. 오늘은 풀일러스트 묘사를 해볼 차례입니다. 앞서 했던 8가지 일러스트 중에 이런 저녁 배경의 일러스트가 있었죠. 이제 이 친구를 이용해서 묘사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왜 그 많은 일러스트 중에 굳이 이거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 이후 포트레이트 일러스트에서 그 원래 이제 3, 4번 중에서 고민했습니다만, 그 3, 4번 이미지랑 좀 겹치는 게 포트레이트 일러스트에 좀 작업이 될 예정이라, 그 프릴러스트에서는 라이팅의 정보를 가장 적나라하게 좀 조여줄 수 있는 이 저녁 배경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자, 이 저녁 배경에 맞춰 묘사를 진행해보면서 그 묘사 진행할 땐 또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등을 좀 얘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번 그림의 라이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이번 그림의 라이팅은 이제 저녁 빛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황색의 좀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가 왼쪽 위에서 주황색 빛의 강한 빛을 내리쬐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의 면적이 오히려 좀 넓게 배치되어 있는 그림이고, 캐릭터의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무드가 좀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또 묘사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식의 라이팅을 줄 때, 생각보다 이런 식의 라이팅을 많이 쓰게 될 건데, 이렇게 그 저녁 배경이라던가 밤 배경이라던가 어둠이 좀 많이 들어가는 라이팅을 줄 때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너무 밝아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 물론 당연하죠. 그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상황의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거니까 전체가 밝아지지 않게끔 주의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정면광과 왼쪽 위에서 들어오는 빛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왼쪽 위에서 들어오는 빛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그 말인즉슨 여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는 왼쪽에 위에서 오는 빛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무슨 빛의 영향을 받느냐? 공간색. 여기저기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이겠지만 그것 중에 저희 눈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거는 앞으로 가장 튀어나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저희 시점에서. 그래서 그냥 정면과 가운데서 빛이 퍼지고 있다 정도로 인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왼쪽이 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이렇게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더라도 그 정면광 자체가 좀 약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왼쪽 위에서 들어오는 빛보다는 조금 살살 들어가줘야겠죠. 앞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림에 있어 묘사는 핵심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가 요소다. 네.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묘사는 그 작가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되게 어찌 보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채색을 한다라는 그 이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가적인 요소예요. 라이팅 시점에서 이미 그림의 이론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끝나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묘사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 본인의 매력 있는 터치감 같은 거를 조금 더 더해서 그림의 매력을 플러스하는, 즉 플러스 알파 같은 개념인 거죠. 때문에 이런 재질 묘사를 하다가 만약에 양감이 깨지게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재질 묘사를 열심히 했더니 빛의 느낌이 좀 사라져 버렸어.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할 때는 사실 대부분은 빛의 느낌을 좀 더 우선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라이팅이 중요하지 않은 그림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녁 배경의 일러스트들은 라이팅이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낮 배경에 나는 딱 그냥 캐릭터의 피부가 잘 보여지는 게 좋겠어. 그런 식의 질감 위주의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럴 때는 질감 묘사가 당연히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약간 순서가 좀 바뀔 수 있긴 합니다. 질감 위주의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채색하는 방식에 있어서 양감 위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질감 위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양감이라는 거는 이제 역시 빛을 좀 우선시해서 그리시는 분들, 어떻게든 좀 맞는 그림,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 질감 위주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터치감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개성 있는 터치나 혹은 질감 표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서 각 질감들이 가지는 개성들을 내 입맛대로 바꿔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질감 위주의 채색을 많이 들어가요. 보통 좀 라이트한 일러스트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후자 쪽, 약간 헤비한 일러스트, 퀄리티 높은 그런 쪽 일러스트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전자 쪽을 많이 쫓게 됩니다. 때문에 그런 방향성도 확실하게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림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선시되는, 즉 어느 정도 빛이 좀 맞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일러스트라면은 어떨 때는 내가 완전 섹시한 컨셉의 캐릭터를 그리고 있다. 캐릭터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빛의 정확도나 그런 건 딱히 필요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럴 때는 좀 질감 위주로 묘사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 좀 변경시켜서 써보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터치는 기본적으로 한 부분을 칠하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기죠. 그 사이를 찍고 발라주고 찍고 발라주고 찍고 발라주고 이것을 반복하는 걸로 그라데이션을 만들게 돼요. Alt키를 누르면 스포이드 버튼이 나옵니다. 이 스포이드를 눌러서 찍고 바르고 찍고 바르고 찍고 바르고 이걸 반복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보통 채색할 때 써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터치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역시나 좀 그라데이션을 남기는 과정에서 잔터치가 많이 남겠죠. 그림이 많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 힘들다 싶으면은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단 이 에어브러쉬를 너무 남용해버리면은 아까 말했던 빛이 깨지는 그 빛이 좀 허여멀건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역시 올가미 툴을 활용해서 내가 칠할 공간들을 확실하게 지정한 다음에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살살 칠해본다거나 초급자분들한테는 이런 방식을 좀 추천드릴게요. 경계색 잊지 말고 칠해줍시다. 빛과 어둠의 경계 부분에 흑백으로 봤을 때 사이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그림에 밀도 분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디자인이 되게 좀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약간 묘사가 좀 많아져도 괜찮은 그림인데 그 묘사를 늘리기에 적절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은 빛이 오는 구간과 안 들어오는 구간의 경계 부분을 많이 쫓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만큼 이쪽 구간에 묘사가 많다라는 거는 저희가 딱 그 사람들이 볼만한 장소들에 먹을거리를 제공해뒀다라는 게 돼요. 그렇게 되는 만큼 그림을 맛보는 입장에 있어서 되게 좀 편하겠죠? 즉 묘사를 할 때 확실하게 집중해서 묘사할 만한 구간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경계 부분 여기입니다. 그런 만큼 이쪽 구간의 밀도를 늘리기 위해서 머리카락 결을 상당히 늘려주게 돼요.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묘사가 디테일한 것처럼 되고 제가 이 그림자 부분은 딱히 묘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체 그림의 퀄리티가 올라가 보이는 느낌이 됩니다. 어차피 그림자 부분은 빛이 약하게 들어오는 만큼 이제 빛이 약하면 대비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줄어든다고 했었죠. 빛이 약해서 대비가 줄어든 만큼 머리카락 결면서도 사실 그렇게 잘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입체감을 위해서 원래 사물의 가운데 부분에는 묘사를 잘 안 넣는 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묘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쪽이 약간 파인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명암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얘가 조금 더 뒤로 빠진 듯한 느낌을 주게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쪽에 명암을 많이 배치하는 거랑 테두리 부분에 명암을 많이 배치하는 거. 아무래도 테두리 부분에 명암을 많이 배치하는 게 뒤로 빠져 보이고 이 친구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그러겠죠.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묘사를 잘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밀도 분배를 하게 돼요. 지금 현재 큰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이 캐릭터 영역 전체가 지금 그림자인 상태니까요. 이 그림자가 들어가 있을 때 주의할 점 하나. 그림자 내부에는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앞서 배웠던 캐스팅 섀도우, 폼 섀도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기본 캐스팅 섀도우는 사물간의 그림자, 각 개체간에 생기는 그림자라고 한다면은 폼 섀도우는 이 사물 자체가 돌아가는 형상 때문에 뒤쪽에 어두워지는 이런 식의 그림자들을 보고 폼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캐스팅 섀도우예요. 사물간의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2층으로 생기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된 사물이 있고 이 사이에 봉이 하나 있고 위쪽에 네모난 판자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빛을 위에서 줬습니다. 그럼 이 밑에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위에 빛이 정말 강해서 이쪽의 명도가 100%, 이쪽의 명도가 0%라고 치죠. 즉 이 친구가 빛을 아예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봉이 사이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미 받는 그 빛이 0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받는 빛도 0이라서 이 그림자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오는 빛 말고 주변에 공간광들이 좀 있어서 빛이 좀 퍼지는 상황이다. 빛이 좀 약하다. 많이 약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위에서 오는 빛이 대충 한 80 정도로 약해지고 이 그림자도 어느 정도 밝은 상황, 약간 20 정도 밝은 상황이라고 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 사물의 그림자가 살짝은 생길 수 있겠죠. 주변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 때문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위쪽에 생긴 그림자 때문에 거의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그런 형상이 돼요. 다만 약간 예외도 존재합니다. 이 친구가 20 정도로 밝을 때 생기는 그림자가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쳤을 때 흐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쳤을 때 이쪽에 있는 봉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이 봉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봉 밑에 부분은 빛이 아예 안 들어가게 되겠죠? 가까우니까. 그 겉에 부분은 그대로 20을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때는 그림자가 두 겹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한정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그림자는 한 겹으로 생기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좀 겹쳐서 남용하지 말고 그 진짜 이게 좀 거리가 극단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 아니면 여긴 좀 그림자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다 하는 구간들이 있으면은 그럴 때만 좀 살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여기 지금 머리카락 사이는 조금 가까운 편이죠. 이럴 때는 캐스팅 섀도우를 좀 넣어주되 역시나 대비는 좀 줄여서 넣어줍시다. 앞서 생라프 때 캐스팅 섀도우의 대부분 작업을 해놨어요. 그럼 그 다음 이제 오늘 손대야 될 거는 사실 폼 섀도우의 영역에 속합니다. 폼 섀도우는 말씀드렸듯 가운데가 밝고 테두리가 어두운 결국엔 그거예요. 그것만 잘 유지시켜주면은 사실 폼 섀도우라고 할 거는 딱 그렇게 독특한 친구는 아닙니다. 다만 사물의 질감에 따라 이제 연출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질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게 되는 과정이긴 해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결을 나눠서 채색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결을 나눠서 채색을 들어가는 거고 눈 같은 경우도 입체감을 살려주긴 하되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주긴 하되 여기가 안으로 파인 거다라는 거 이해해서 안쪽을 깊게 파준다거나 그런 식의 그 사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이러한 폼 섀도우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폼 섀도우를 넣는 과정에서 그림이 많이 막힌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 드로잉 연습으로 연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폼 섀도우를 작업하면서 이제 채도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묘사를 들어갈 때 저채도 고채도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보통 흰색 가까운 색으로 들어가니까 저채도. 그 하이라이트 근처에 또 경계색이 발리겠죠. 경계색이 바르니까 고채도.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채도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명암이 지면 질수록 채도가 조금 높아지게 돼요. 다시 또 고채도. 이렇게 채도가 높아지고 나서는 또 역광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눈에 뭐 위쪽에서 하늘에서 오는 역광 같은 거, 반사광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 채도가 적어질 거예요. 때문에 대부분 채색을 들어갈 때 순서가 저채도, 고채도, 저채도, 고채도 이것을 반복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의 대비를 다른 구간에 비해서 좀 깊게 파주면 파줄수록 눈이 상당히 좀 돋보이겠죠? 너무 띄지 않을 정도로만 좀 밸런스를 잡아줘 보도록 하죠.
자, 머리카락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연출법 중에 하나로 머리카락의 피부색이 약간 비쳐 보이는, 즉 머리카락이 약간 투명해 보이는 식의 연출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건 없고 이렇게 아랫부분 긁어가지고 그쪽 구간을 조금 밝게 연출해주면 됩니다. 피부색을 좀 섞어가면서 해주면 더 좋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면은 머리카락의 입체감은 사실 줄어들게 돼요. 저희 3월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이 어둡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그쪽 구간을 밝게 칠하고 있는 거니까 입체감은 오히려 줄어드는 선택이 됩니다. 뭐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캐주얼 캐릭터의 입체감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입체감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그림이 투명해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즉 투명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입체감을 의도하에 깰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그 본인이 나는 묵직하고 딱딱한 채색이 좋다, 약간 견고하고 좀 정확한 채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머리카락 아래쪽도 어둡게 묘사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나는 좀 투명한 채색이 좋아, 약간 좀 감성 있고 약간 투명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가벼운 채색들이 난 취향이야. 그냥 뭐 채색법으로 비교하면은 유채화와 수채화라고 보면 될까요? 난 수채화 쪽의 취향이야 라고 한다면은 뭐 저렇게 머리카락 아래쪽을 오히려 밝게 해가지고 입체감을 깨뜨리는 걸로 그림 전체에 투명한 느낌을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입 안쪽도 어느 정도 묘사해주고요. 이빨에 의한 그림자도 넣어주도록 합시다. 목 밑에도 얼굴에 의한 그림자를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스팅 섀도우와 폼 섀도우 위주로 신경 써가면서 묘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의 퀄리티는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진행을 했다,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진행을 한 상태라고 전제하에 이 상황에서 이제 그림의 퀄리티를 한층 더 끌어올려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클루전 섀도우예요. 오클루전 섀도우는 사물 간의 거리가 0에 가까울 때 생기는 정말 짙은 그림자들, 폐쇄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과 지금 피부가 거의 완전히 붙어 있죠. 이런 상황에 이 사이는 빛이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컬러 자체가 블랙이 가까워져요. 흰색 사물이 둘이 붙어 있든 검은색 사물이 둘이 붙어 있든 간에 어떻게든 사물 사이에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검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그림자를 살려주게 되면은 그림의 퀄리티가 확실하게 올라가요. 실제로 이 오클루전 섀도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게임에 많이 쓰이는 용어기도 한데요. 3D 용어. 이 3D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그 그래픽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옵션 중에 하나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에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고 없고 그래픽의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쓰이는 거거든. 그림도 마찬가지.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쓰이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래픽 퀄리티가 올라가 보인다라는 게 됩니다. 자, 안구 부분을 조금 선명하게 보이면 좋으니까 묘사를 좀 해주면 좋겠죠? 때문에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까지 살려주게 되면은 그림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마무리 지어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게 돼요. 때문에 그 컬러링 하는 과정에서 나 명암 다 줬는데 이상하게 그림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한번 신경 써서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넣어주면은 그림의 퀄리티가 갑자기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했던 게 뭐였나요? 처음 했던 거는 묘사의 이제 밀도 분배. 묘사의 밀도 분배를 할 때는 시선이 집중되는 구간에 많이 묘사해서 밸런스를 잡아줄 것. 그리고 이제 터치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투명한 연출을 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캐스팅 섀도우와 폼 섀도우의 구별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캐스팅 섀도우 중 이제 두 겹으로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경우는 굉장히 특수해요. 대부분의 경우 캐스팅 섀도우는 두 겹으로 잘 안 생깁니다.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오클루전 섀도우를 활용해서 그림의 퀄리티를 올리는 법이나 저채도 고채도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이런데도 캐스팅 섀도우 까먹지 말고 하나씩 넣어주면서, 캐스팅 섀도우는 작업하면서 특히나 까먹기 쉬운 그림들이라고 했었죠. 안 까먹게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챙겨주도록 합시다. 저는 눈 테두리 부분을 약간 붉게 칠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쪽이 조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약간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채색을 들어갈 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고 싶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선의 색상을 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도 검은색이라는 컬러예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선도 컬러입니다. 때문에 이 선이 굵게 들어가면 굵게 들어갈수록 그쪽 구간의 색들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게 돼요. 때문에 그 지금처럼 하얀색으로 점철되어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아무래도 좀 밝게 칠해지거나 얇게 칠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좋아요. 선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제 컬러에 대해서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내 선화가 좀 굵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 자체의 색상이 좀 부여가 되는 경우가 좀 잦고 그쪽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빛이 들어오는 색상에 맞춰서 약간 붉은색 계통, 주황색 계통의 색상을 이쪽 구간에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은 그림의 입체감이 한층 더 더해지게 될 거예요. 현재 이제 선 레이어의 레이어 속성은 곱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아래쪽 레이어와 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표준이 돼버리면은 방금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들이 붕 떠요. 근데 곱하기로 해주면은 아래쪽 터치가 비쳐 보이면서 조금 더 잘 녹아들죠. 그래서 저는 선화 레이어를 곱하기로 많이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묘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표는 이쪽 어깨 위쪽까지 한번 묘사를 진행해 보는 거.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 묘사를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사실 묘사에 대한 내용들은 그 내용적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이 잡혀져 있어요. 이후에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작업할 때 또 묘사 과정을 또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작업 영상 자체를 좀 녹화본으로 더빙을 해서 작업을 할 것이고, 그때 영상을 올려둘 테니 제가 작업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묘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더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1시간짜리 그 묘사 방식이 제가 평상시 밟는 순서랑 완전 똑같아요. 결국엔 이거를 계속 위에서 아래까지 쭉 반복하면서 채색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채색법이라고 해도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결국에 채색법이라는 거는 그 의도하에 개성 있는 채색을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채색하는 과정을 밟다 보니까 자연스레 생기는 것에 가깝다고 봐요. 정말 특별하게 본인이 개성이 만든 편이 아니라면. 때문에 그 채색에 있어서 개성을 굉장히 좀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개성은 본인이 의도하에 만드는 것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알아서 생기는 거야. 개성이 없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각자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 강화가 덜 돼서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림의 개성이 좀 약하다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거는 실력적으로 덜 다듬어져서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이제 그 친구들이 다듬어지면서 점차 자신의 개성이 되어가줄 거예요. 개성은 결국에 본인이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듬어져서 개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개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은 나는 뭘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본인의 취향을 확고히 하는 거는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완전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본인이 그림을 공부한다라는 시점에 있어서 본인의 취향을 확고히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당장에 저희가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캐릭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는 공격적인 캐릭터들이 좋아. 수비적인 캐릭터가 좋아. 뭐 서포터가 좋아. 뭐 탱커가 좋아. 뭐 그런 식으로 성향들 있잖아. 게임을 할 때도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그 본인의 선호 캐릭터가 있기 마련이고 그 선호 캐릭터의 성향이 이제 본인이 잘하는 성향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본인의 취향은 이제 본인의 강점, 약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돼요. 때문에 취향을 명확히 해서 본인의 강점, 약점을 알아내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빨은 하이라이트를 좀 넣어서 좀 반딱반딱한 재질을 넣어주도록 하죠. 중간중간 흑백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전체 톤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약간 눈에 튀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 관찰해주고요. 모자 윗부분에 있던 금 가는 연출 같은 것도 뭐 챙겨주고. 그림자가 지금 현재 머리카락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부분이 있어요. 캐스팅 섀도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캐스팅 섀도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그림자가 커지고 퍼지게 됩니다. 즉 위쪽에 있는 사물이 뭐 이렇게 거리에 있다고 쳐요. 그럼 밑에 있는 그림자가 생기면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그림자가 이렇게 옅어지고 넓게 퍼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테두리도 약간 흩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이 머리카락과 거리가 꽤 있는 이쪽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 그 그림자가 좀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경계색을 활용해서 이 경계색을 좀 넓게 흩뿌려주는 걸로 그 그림자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를 다듬어주면은 예쁘게 진행 가능합니다. 자, 이 친구 금속 재질이 있었어요. 재질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 이제 머리카락 위쪽에 있는 이쪽은 대비가 세니까 하이라이트를 넣어줍시다 라고 이 이빨을 그렸었죠. 재질별 이제 대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친구는 좀 반딱반딱하면은 대비가 센 거고 뭐 이 친구는 좀 부드러우면은 좀 대비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각 재질별로 어떤 친구가 대비가 센지를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카락과 이빨 중에 뭐가 대비가 센지, 그리고 그 이빨과 뭐 아래쪽 금속 중에 뭐가 대비가 센지, 그 순서들을 약간 정리해 놓는 거죠. 그걸 정리해 놓는 이유는 이제 연출법에 있어서 혹은 기본 베이스 톤에 있어서 차이를 좀 주기 위함입니다. 대비가 큰 재질과 대비가 옅은 재질의 기본색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대비가 큰 재질들이 어두워요. 즉 금속은 대비가 크고 천은 대비가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하얀색 금속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회색을 줬을 거예요.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넣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 하얀색 금속처럼 보이거든요. 즉 대비가 큰 재질은 빛을 안 받는 부분이 확실하게 어두워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 베이스 톤을 깔 때 조금 어둡게 깔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둡게 깔아둔 회색이 여기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주면 되겠죠. 빛이 들어오는 구간들에 강하게 줍시다. 다른 구간들과 확실하게 대비가 좀 차이가 나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줘야 이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부분은 금속이구나 라는 느낌이 제대로 들겠죠. 이쪽은 그림자가 가까우니까 좀 짙게 칠해주고
머리카락 묘사 같은 것들은 가능한 테두리 쪽에 집중시켜서 넣어주는 걸로 어두운 부분을 테두리에 몰아주도록 합시다. 그래야 이게 폼 섀도우의 역할을 해주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 안쪽도 캐스팅 섀도우 잊지 말고 넣어주고요. 오크루전 섀도우까지 챙겨주면서 들어가면은 그림의 퀄리티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묘사를 점점 깔끔하게 다듬어주게 되고요. 밀도 분배, 다시 한번 돌아와서 밀도 분배를 또 한번 신경 써볼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 보면은 위쪽 구간의 묘사를 꽤 많이 집중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시선이 집중되는 구간에 묘사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 아래쪽은 묘사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묘사를 적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구간들은요 라이팅을 같이 활용해주면 효과적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빛이 캐릭터 왼쪽 위에서 오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얼굴 뒤쪽에서 오고 있다는 얘긴데, 빛이 이제 몸 입장에서는 얼굴보다 아래쪽에 있는 몸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에서 오는 빛과 별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벨트들의 연출을 할 때 딱 위에서 오는 빛을 생각하고 윗면만 빛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 면만 밝게 칠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빛을 안 받는 여기 앞쪽 면은 어떻게 할 거냐? 묘사 안 할 거예요. 정말 손 안 댈 겁니다. 이래놓고 끝이에요. 그래도 괜찮은가?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 보여주고 싶은 구간이었던 얼굴 구간의 묘사를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간의 묘사는 오히려 빼주는 게 상책이에요. 이게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묘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학생분들이 그 묘사를 일단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묘사를 많이 하면 좀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묘사를 많이 하면 당연히 그쪽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분배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묘사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 묘사를 잘 분배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즉, 묘사를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이쪽 구간에 10의 묘사를 들어가고 이쪽 구간에 5의 묘사를 들어간 거, 그리고 이쪽 구간에 6의 묘사가 들어가고 이쪽 구간에 1의 묘사가 들어간 거, 둘은 퀄리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결과값에 있어서 어느 쪽이 예쁘냐 하면 저는 둘 다 예쁘다고 봐요. 분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케이스는 그거예요. 열심히 묘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보통의 묘사를 여기저기 분배시킵니다. 7, 6, 5, 4, 7 이런 식으로 그 묘사들이 전부 다 분배가 돼버려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이 묘사를 함에 있어서 빡세게 올릴 수 있는 퀄리티의 상한선이 있을 거야. 그 상한선은 아껴놓고 쓰도록 합시다. 아껴놨다가 딱 필요한 구간들에만 집중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힘을 많이 내서 진행을 했었다면은 그 나머지 구간들은 안심하고 그쪽에는 묘사를 참아주세요. 참고로 이거 참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묘사 찾는 과정에서 못 참고 칠해버리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혹은 이제 멍 때리고 묘사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을 많이 했다거나 이 케이스를 밟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네,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진행해놓고 지웁시다. 너무 묘사가 많으셨다 싶은 분들은 마음 먹고 지우시는 게 나아요. 그쪽 구간의 묘사가 빠질수록, 즉 뺄셈을 할수록 얼굴 구간의 포인트는 훨씬 더 살아나게 돼요. 어디까지나 묘사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 확실하게 주제부로 본인이 지정한 구간, 중요한 구간의 묘사를 많이 들어갔다면은, 혹은 그쪽 구간의 묘사를 조금 적게 들어갔었다면 다른 데는 더 적게, 다른 데는 더 적게 해서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은 묘사 단계에 있어서 학생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서 캐스팅 섀도우, 폼 섀도우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예쁜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하우적인 내용에 가까워요. 묘사가 많이 들어간 그림도 예쁠 수 있고요. 묘사가 안 들어간 그림도 예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애니메이션 그림 보고 예쁘다고 느끼잖아요. 그 그림들이 왜 그냥 예쁠까? 확실하게 집중돼야 되는 구간들. 캐릭터의 눈은 항상 소구주가 담겨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예쁜 캐릭터들 보면은 눈썹 같은 거 묘사 엄청 디테일하고 그 눈 속 보면은 이제 막 소우주가 담겨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간의 묘사가 적은 만큼 그 눈 부분에만 묘사를 확실하게 해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확실하게 눈이 돋보이게끔. 눈이 돋보인다는 거는 그 캐릭터가 예뻐진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이전 페이스 관련해서 얘기 드릴 때. 그 묘사가 집중돼서 얼굴 쪽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되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그 묘사를 진행하면서 퀄리티를 올린다라고 막 여기저기 막 묘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멈춰주세요. 본인이 확실하게 포인트로 삼은 구간들만 묘사를 빡세게 진행하시고요. 나머지 구간들은 참아주세요. 그쪽이 훨씬 더 예쁘고 좋은 그림을 만듦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 묘사의 상한선을 알아내는 것과 본인이 정말 빡세게 묘사를 했을 때 몇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과 상황에 맞춰 그것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상한선도 좀 끌어올려두면 좋겠죠. 특히나 이제 원화 쪽 일러스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인게임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림의 퀄리티가 좀 높으면은 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즉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거죠. 맥시멈을 끌어올리면은 그 차이를 조금 더 크게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쉽게 생각해서 5와 1의 차이보다는 10과 1의 차이가 크잖아. 그래서 그 10까지 양을 늘리는 과정은 그 본인이 그 묘사 퀄리티를 올리는 과정. 그것을 효과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는 모작 같은 게 제일 효과가 좋겠죠. 시간 많이 들여서 사진 모작이라던가 그런 것들 진행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거고, 이제 양분배 같은 거는 의식하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딱히 연습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확실하게 의도하고 여기는 묘사를 고민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비포 애프터를 보도록 하죠. 비포 애프터. 확실하게 얼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뒤쪽으로 빠진 부분은 깊게 파주고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묘사를 안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림의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보여줄 구간은 페이스 구간과 가슴 위쪽으로 가정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는 묘사를 빡세게 들어갈 거고요. 이 밑에는 옷주름도 잘 안 넣을 겁니다. 넣더라도 살짝씩만 한두 개 정도. 이 아래쪽 구간은 주름이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강, 약, 중 정도의 밸런스가 잡히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템포 같은 건데요. 그림의 비중 분배할 때 쓰는 템포 같은 건데 이거를 분배할 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약간 번갈아서 쓰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강, 중, 약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약간 규칙적인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살짝 심심해지는 감이 있어요. 때문에 이런 밀도 분배를 할 때 강, 약, 중 이런 식으로 이 강, 중을 좀 섞어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그림에 위트감을 줄 수 있어 그림의 연출이 좀 더 재밌게 보이게 됩니다. 밀도 분배할 때 써먹으면 좋겠죠? 자, 여기도 앞서 했던 것처럼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만 하이라이트 딱 주고 묘사 끝! 여기 묘사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이래놓고 전 진짜 묘사 안 합니다. 생각보다 그림의 묘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때문에 어디에 정확히 묘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알면은 그림에 실질적으로 채색을 진행하는 시간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공정이 많이 최적화된 시점에서는 하루에 한 장 일러스트 그리는 것도 썩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속도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공정을 삭제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 이쪽에도 그라데이션 좀 주고 싶으니까 내가 터치에 자신이 없다. 에어브러쉬로 밑에 쓱 긁어요. 그 뒤에 사이를 부드럽게 좀 이어주면은 금세 묘사가 되죠. 색조를 돌려가면서 묘사를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색조는 기본적으로 안 돌리는 것보다는 돌리는 쪽이 색이 안 탁해져서 좋아요. 근데 이 돌리는 게 규칙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빛의 색상에서 멀어질수록 고유명도의 색이 어두운 색으로 이제 변조를 시켜가면 돼요. 고유명도라는 거는 각 색들이 가지는 고유의 명도를 뜻하게 되는데, 자, 같은 위치에 노란색을 칠하면은 이 정도, 같은 색에 푸른색을 칠하면은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봤을 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흑백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명도 차이가 각 색들이 가지는 고유 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피컬에선 같은 쪽을 찍었는데도 명도 차이가 상당하죠. 그래서 보통 이게 밝은 부분이 노란색 계통이면은 여기서 어두워질 때마다 약간 붉은색 계통 섞어가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내용은 나중에 이제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그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 거겠죠. 색조 돌리는 개념은 사실 이게 좀 감각적인 부분에 좀 가까운 거라서 자칫 잘못하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좀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 색조 안 돌리고 있었어, 이런 거. 이 색조 안 돌리는 분들 그림이 약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그림이 좀 탁해지고 명대비도 좀 쌓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 명대비를 되게 좀 세게 주게 돼버려요. 그 명대비를 세게 주면은 그림이 좀 타고 약간 그런 현상이 좀 자주 생깁니다. 특히 이런 그림자 같은 걸 작성할 때 밝은 부분은 주황색 느낌이 들고 어두운 부분은 푸른색 느낌이 들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둘의 차이가 심해 보이잖아요. 색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흑백으로 봤을 때 크게 명도 차이가 안 나도 여기는 확실하게 그림자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 같은 색조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 차이를 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인이 자꾸 이걸 톤을 낮추는 거예요, 그림자를. 아, 나 이만큼은 좀 차이가 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림이 타는 거죠. 대비가 심해진다라는 거죠. 진짜 그림이 시꺼매집니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색조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주는 것도 신경 써주도록 합시다. 비포, 애프터. 점점 퀄리티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계속해서 완성 단계로 다가가는 건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는 중간 단계에서 한 번쯤 좀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진행하는 게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고 있고 처음에 잡았던 느낌과 좀 비슷한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관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주 생기는 현상 중 하나가 그 한쪽 구간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다가 다른 쪽 구간을 놓쳐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지 않게끔 조심해줘야 돼요. 자, 눈 부분 근처에도 하이라이트 한 번씩 넣어주고.
계속해서 오클루전 섀도우 넣어주면서 컬업 해줍시다. 이 오클루전 섀도우가 일종의 선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물간의 거리가 확실하게 생기게 되면서 이게 들어감으로써 얘랑 얘랑은 다른 사물입니다 라고 나눠주는 경계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덕분에 그림의 선명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돼요. 사실 캐주얼 일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이제 가시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십니다. 캐주얼 일러스트는 패스트푸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실사 일러스트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눈에 봤을 때 매력이 돋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가시성. 아무래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한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있어 이 오클루전 섀도우라는 거는 그 가시성을 올려주는 방식이니까 꽤나 적합하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걸 잘만 써주면은 그림의 선명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그 첫인상이 되게 강해져요. 멀리서 봤을 때 잘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작업할 때는 사실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이즈로 볼 거란 말이지. 심지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만한 사이즈로 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림을 볼 때 3초 이상 안 봐줘요, 사실. 일러스트 한 장 보면 보통 1초 보고 좋아요 찍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성패는 어찌 보면은 그 앞에 1초에 결정지어진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런 첫인상에 있어서 그림을 선명하게 해주는 오클루전 섀도우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그림의 묘사를 들어갈 때 뭐 얼마나 디테일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툭 까놓고 말하면요. 그렇게 막 디테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100 정도 사이즈로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정도? 묘사를 정말 막 깔끔하게 다듬고 삐져나간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긴 해요. 실물을 뛸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고퀄리티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들을 막상 PST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은 은근히 구멍도 많고 그 채색이 덜 된 부분도 많고 그래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제 묘사를 쉬어가는 구간들도 실제 일러스트에서 꽤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근데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첫인상에서 그런 부분이 안 보이게끔 배치가 잘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생각보다 묘사의 퀄리티 자체를 그렇게 막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만약에 이 묘사가 너무 두려워서 채색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 묘사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치가 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올가미토 쓰시면 돼요. 컬러 찍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다. 자료 쓰면 돼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자료를 보고 그 친구 분석해서 잘 쓸 수만 있다면은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안 그린 사람도 그 자료 분석만 잘한다면은 처음 그리는 그림도 예쁘게 나오는 거 시간만 들이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본인이 확실히 의도한 대로 그림을 꺼내고 있는지 그거는 계속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잘 한다면은 그림을 처음 그리든 뭐 100번 그렸든 1000번 그렸든 간에 그 예쁜 그림 뽑아내는 거는 결과값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드는 시간이라던가 그 나오는 터치감의 뭐 자연스러움이라던가 그런 데서 이제 노하우가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의 경험치가 돋보이는 건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내가 그림을 얼마 안 그렸으니까 난 당연히 그림을 못 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림을 많이 안 그리셨더라도 확실하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고 그 친구를 써먹을 수 있다면은 그림은 금방 잘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를 드렸었죠. 그림은 결국에는 구상과 출력의 단계예요. 구상과 출력의 단계이니만큼 앞서 했던 그 구상 단계를 그 철저히 하는 과정들 뭐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연출하는 과정들, 이것들은 전부 다 구상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출력은 단순히 이걸 손으로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많이 그려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다만 그 구상 단계가 그 구상과 출력 단계에서는 구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구상 단계만 확실하게 익혀놨다면은 그 본인이 그림을 원하는 대로 뽑아내는 것은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 그 그림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강화만 해나가면 됩니다. 학생분들 중에 혹시나 약간 입문생분들이 있어서 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많이 안 그려봤더니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겁먹지 말고 구상 단계를 더더욱 확실하게 하면 돼요. 남들이 한 3번 구상하고 넘어갈 거 나는 그 과정에서 15번 정도 고민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약간 무식하지만 가끔은 무식한 방법이 제일 잘 통하는 법입니다. 그림은 특히나 좀 그래. 인체 맡길 때 다들 뭐해요? 인체 맡길 때 거울 보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 직접 자세 취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정말 무식한 방법이지 않나요? 근데 그 방법만큼 잘 통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림이란 건 좀 그래. 약간 무식하게 접근해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림이 묘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전제하에 보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보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집어넣고도 뭐가 들어가죠. 이 친구를 나중에 보정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그림에 많이 쓰이는 이펙트들이 있어요. 저는 보통 반짝이 텍스처 같은 걸 많이 쓰고요. 혹은 렌즈 플레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보통은 구글링에서 찾습니다. 구글에다가 반짝이 텍스처 뭐 이런 거 검색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쓰는 친구는 밤하늘 사진인데요. 이런 약간 우주 사진들이 이렇게 불러왔다고 치자고요. 우주 사진들이 이렇게 불러왔으면은 이 친구를 맨 위로 올려주고 스크린으로 적용시켜주세요. 스크린 레이어는 밝은 부분만 적용시켜서 빛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 배경에 있던 보라색 부분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네모난 테두리가 남죠. 이거는 그 기존에 있던 요 검은색이 아닌 어두운 부분이 정말 애매하게 밝은 색이다 라고 인식을 해버려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 친구가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레벨 조정을 이용해서 밝은 구간과 어두운 구간의 차이를 크게 줘보세요. 특히 어두운 구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요. 이쪽에 있던 테두리 부분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반짝이들만 남게 돼요. 이 친구를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색조도 바꿔주고 크기도 조정하고 위치도 바꿔주고 컨트롤 T 같은 거 이용해서 사이즈도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원하는 느낌이 될 때까지 조정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이런 수순으로 반짝이를 많이 이용해줍니다. 넣고 나면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색도 바꿔가면서 이 반짝이 텍스처들은 말 그대로 점적인 아이템들이 되기 때문에 그림의 퀄리티를 올릴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물론 너무 남용하면은 그림이 약간 후추 뿌린 느낌이 돼버려서 좋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적정량 사용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반짝이를 넣어봤으면은 그 뒤에는 렌즈 플레어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플레어라는 명칭은 저희 카메라로 픽 같은 거 찍을 때 렌즈에 빛이 약간 퍼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 보고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데요. 렌즈 플레어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좀 가로로 긴 친구들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이런 식의 친구들입니다. 보통 뭐 게임 일러스트 같은 거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뒤쪽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쪽 구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너무 밝으니까 대비를 조절해서 밝기 맞춰주고, 뒤쪽에서 오는 빛의 색이 노란색이니까 이 친구도 노란색이 되면 좋겠죠? 붉은 느낌이 되던가. 원하는 느낌에 맞춰서 강도 조절해 가면서 각도 조절해 가면서 이용해주면 됩니다. 이런 렌즈 플레이어 말고도 뭐 약간 동그란 렌즈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색을 색조 변경을 이용해서 주황색 계통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준다거나, 대비 조정 이용해서 밸런스 맞춰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꽤 쨍한 저녁 노을 연출이 가능하죠.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 하나 생성. 이번에 쓸 레이어는 오버레이 레이어입니다. 주황색 빛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오는 왼쪽 밑부분에서 퍼져나오는 빛을 줄 거예요. 산란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산란광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빛이 퍼져나오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비포 애프터 봤을 때 비포 애프터 식으로 확실하게 그림이 좀 더 화려해지죠. 이것 말고 자주 쓰는 것도 한 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전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보이는 레이어를 병합해서 메뉴에 붙여넣어요. 이제 이 친구의 오른쪽 아래 FX 버튼 누르시면은 혼합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혼합 옵션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 RGB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꺼주세요. 뭘 끌지는 이제 그림의 색상에 맞춰 꺼주시면 돼요. 끄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위치를 틀어주면은 이렇게 색이 깨지는 듯한 현상이 나옵니다. 전 이걸 보고 디지털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RGB 중 뭘 끄냐에 따라 이 색이 변해요. 그래서 결과값이 마음에 드는 친구로 조정하시면 돼요. 이 색이 깨지는 것 때문에 그림에 자글자글함이 추가되고, 자글함이 추가되면서 이제 그림의 입자가 작아지게 돼서 그 작은 입자가 들어갈수록 그림의 퀄리티는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자 크기를 좀 작게 해서 그림의 퀄리티를 올라가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색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양한 조건의 색들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그림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가 보인다 정도로 보셔도 돼요. 비슷한 방식으로 노이즈 효과도 많이 씁니다. 필터에 들어가시면은 3D 밑에 노이즈 효과가 있고요. 그 중에 노이즈 추가, 노이즈 감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노이즈를 추가하면은 이게 정말 확대 안 하면 잘 안 보이겠죠? 여기 쭉 확대해주면 이렇게 그림에 깨져요. 이 깨지는 게 뭐가 좋은 거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캐주얼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묘사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그 입자가 좀 큰 편인데, 큼직큼직한 편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 그 입자가 좀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림의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가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옛날에는 그림 그릴 때 큰 사이즈로 그렸다가 그걸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일부러 그 그림을 깨뜨리는 짓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림을 깨뜨리면은 그게 또 자글자글해지니까 그 친구가 좀 더 고퀄리티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줬었던 거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이용해서 그림을 보정을 해주면은 그림이 꽤 많이 화려해지게 됩니다. 비포, 애프터. 오늘 했던 것들은 이제 묘사에 대한 진행 방식,
그리고 묘사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개씩 짚어드렸다라고 보면 돼요. 묘사를 진행할 때는 밀도 분배 생각해야 되고요. 대비 생각해야 되고요. 라이팅에 따라서 대비 생각해야 되고, 밀도 분배 생각해야 되고, 이제 색조 변경하는 거 생각해야 되고, 네, 생각할 게 좀 많아요. 이제 그것 말고도 뭐 하이라이트 연출법이나 재질 묘사법,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보정을 이용해서 그림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주는 걸로 일러스트를 마무리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전부 진행했던 거를 뷰 프로젝트랑 보게 되면은 오늘 처음 그림 열었을 때, 그리고 오늘 진행했을 때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면서 지금 진행하시는 일러스트들 예쁘게 완성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그림은 나중에 완성해서 어딘가 기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